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렇게 방금 나눠드린 속죄 보시면 가치 지키는 가치라고 해서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6월달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4월 13일이죠. 제로웨이스트 강의고 오늘 7회차 강의입니다. 제가 지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강의 중에 오늘 두 번째로 모시는 강사님인 것 같고요.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수풀이라는 제로웨이스트 가게 앞으로는 아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대표로 계신 권한선 대표님 모시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그동안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선 대표님 앞으로 모실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떨리네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풀 제로 웨스트 모임의 지금 운영진으로 있는 권은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교회라 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회에서 강의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좀 기분 좋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안에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어가지고 더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밤마다 조금 마음이 좀 다운될 때 이 기도문을 많이 읽는데 제가 좀 읽으면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는 기립근이 약해 잘 무너집니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는 가시뿐 아니라 꽃에도 약합니다. 외로움에도 약하고 세상을 등지는 것에도 약합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사랑에도 약하고 미움에도 뼈저리게 약합니다. 말주변 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는 저항하는 것에도 약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도 약합니다. 축복에도 약하고 저주에도 약합니다. 진실에도 거짓에도 약합니다. 내 얼굴이 나에게 낯설지 않도록 생애 저녁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심장은 혼자서도 이중창을 부릅니다. 절망과 희망에 용기와 두려움에 이부합창을. 그러니 많은 해답을 가진 자를 멀리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와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제가 오늘 저희가 보통 이제 제로웨스트에 대한 소개를 하러 강의하러 가면 제로웨스트 가게를 시작했던 이야기를 좀 많이 담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제 마음속에 제일 중심 잡고 있는 문구를 좀 여러분에 소개해드리면서 좀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라는 단체에 이제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서 2022년 1년 우리 표 문구가 이거였어. 일상은 소중하게, 생활은 푸르게, 세상은 평화롭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은 소중하게. 여러분에게 일상은 어떤 일상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저에게 일상이라고 처음 단어를 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혹시 어떤 단어를 먼저 말할 것 같나요? 보통 제가 우리 신랑한테 저희 집에는 저랑 5살 차이가 나는 남편이 있어요. 집에 아이도 있지만 그 남편이란 존재의 이름이 현이라고 하는데 제가 현에게 많이 물어봐요. 일상이 너무 빡시다 이러면은 나는 회사 생활이 너무 빡시다. 그리고 육아는 더더욱 빡시다. 이러면서 일상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삶의 패턴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상이 빡시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신랑한테 말하는 일상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피곤하다. 사람이 좀 힘들다. 사람이 너무 좋다.
네, 사람이라는 부분이 저희 일상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일상이라는 부분을 하면 사람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상은 소중하게라는 서표를 잡는 거는 제로 웨스트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사람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저의 일상에 저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려고 해요. 네, 어쩌다가 제로 웨스트 가게가 사장님이 되었는 저희 이야기인데요. 어제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제가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 저의 삶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저희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리고 저희 신랑이 저에게 준 편지 그림 사진을 제가 좀 추억 사진들을 좀 가져왔고, 저희 아이들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둘째 아이를 집에서 낳았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집에서 내 침대에서 그리고 이제 낳자마자 지금 우리 다 첫째 아이가 이 아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인데 저의 그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 저의 삶은 이랬습니다. 할머니한테서 컸어요. 그 우리 할머니는 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하시면은 먼저 주셨어요. 먼저 주시고, 당연히 누구나 어른들이 다 그러시지만은, 먼저 주시고, 남은 것만 늘 드셨어요. 이렇게 칼국수를 끓여도 늘 퍼진 거, 남은 거, 뭐 수제비를 끓여도 늘 나머지, 그리고 배추전을 구워도 다 식은 거, 껍데기, 이런 것만 할머니가 늘 드시면서, 뒤에 이렇게 보시면, 저 비닐봉지 검정색 할머니 부엌에는 늘 저렇게 봉지가 있는데, 늘 봉지를 이렇게 잘 안 버렸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를 보면서 내가 저 봉지를 내가 다 버리리라. 할머니의 삶에 있는 모든 새거 아닌 것들은 다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좀 자랐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삶에 대한 저에게 좀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신랑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사진 보면 저게 무슨 컵인 줄 아세요? 일회용 컵이에요. 일회용 컵, 우리 신랑이랑 저랑 좀 제일 좋아하는 게 커피인데, 연애하고 이럴 때마다 별로 대수롭지 않았어요, 일회용 컵이. 그때 저는. 그리고 늘 신랑이 늘 커피를 사다 주고, 커피를 늘 가져다 주고, 이제 연애를 3년 하는 동안 제가 마시는 일회용 컵만 해도 엄청 날 것만큼, 근데 참 그렇게 기록 남겨진 사진들을 볼 때마다 내가 그때는 일회용 컵을 저렇게 많이 좋아하면서 막 예쁘다고, 뭐, 우리 표현에 의하면, 좀 까리하다?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사진 찍어놓고 기록해놨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랑 연애할 때 사진을 넣었고, 그리고 제가 아이를, 저의 과거의 이야기로 좀 담은 거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기 전에 한 번에 유산을 한 번 했었어요. 한 5개월 차 정도 좀 오래된 이제 유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좀 충격이 왔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왜 유산을 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어떤 몸으로 이루어져 있지? 왜 이렇게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좀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방법에 대한 것들, 이것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생겨나고, 저희 집에, 여기는 이제 또 우리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데, 시댁은 교회를 다니지만 친정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내가 유산하고 처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어떻게 유산을 하지? 너는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제가 이름이 은선인데 은혜 은자에 베풀 선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되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막 던졌어요. 그 내가 되게 굉장히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삶에 대한 내 몸이 아파서 아기가 유산한 것 같은데 그럼 왜 내 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제가 아이를 다시 가지게 될 때에는
내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몸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방법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많이 질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두 아이를, 첫째 아이는 병원에서 낳았고, 둘째 아이는 이제 10개월을 좀 준비하면서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낳고 보니,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어제와 오늘은 우리 여기 정연 언니도 있죠? 지금의 오늘의 저의 모습이 부분인데요. 제가 일상을 생각하면 저는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 나에서도 아이들이, 그리고 신랑, 그리고 우리 할머니 존재가 되게 중요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고민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의 나는 또 지금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을 고민하고 일상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오늘은 책방이라는 곳의 친구랑 느림부 상점이라는 친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조그만하게 1임 선생님이라고 원래 숯불 제로에스 가게 대표님이세요. 원래 사장님이신 거죠. 그리고 숯불 림자를 쓰고 있어서 가게 이름이 숯불이에요. 근데 선생님의 가게와 선생님과 친구들을 좀 만나게 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고민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의 대답들이랑 그 대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이랑 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다하가 한 100일 때쯤부터 시작했던 인연이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고 있고, 지금은 숯불 제로 웨스트 운동으로 지금 이제 여기 언니들이랑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들이도 함께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의 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제가 내일의 우리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제가 담아왔는데요. 앞으로 숯불 제로웨스트 운동들을 해가는 과정에 늘 해가는 부분들은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 목소리를 함께 내는 사람들과 고민하고, 이래서 다음 내일의 사람들이라고 제가 지난번 숯불장에서 찍은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 목포장 운동을 하고 함께 이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랑 이 인연의 끝을, 이 일상의 끝을 가져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사람들을 좀 사진들을 좀 잡아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는 장들로 숯불장과 그리고 전시들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진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상의 끈이 좀 잘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좀 담아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이 숯불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나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쓰는 표현이긴 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삽니다. 나는 당신과 희망을 꿈꿉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나는 당신에게 빛을 줍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제 일상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상을 소중하게 담고 싶고요. 이 일상의 페이지로 마지막을 하나를 더 나누자면, 제가 아까 굉장히 처음 만나게 된 친구들이 책방 친구들이었는데요. 이 친구들에게 내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후위기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기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멀어진 사람의 자리에 물건으로 채우고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자본주의는 계속된 생산을 만들며 환경을 파괴하고, 그래서 저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연 언니한테 이 1월부터의 강의들을 늘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어요. 분명히 자본주의 어떤 상태에 지금 우리 현재 문제들을 많이 느낄 테고, 문제들을 다 많이 공유했을 텐데, 결국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하는 방법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마음에 많이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생활은 푸르게라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 저는 여기 지금 오늘 선배님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래도 저보다 더 많은 어떤 제로웨이스트 삶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동참하고 또 그 부분에 지향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좀 자랑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사진으로 조금 몇 장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운동을 함께 하자는 의미로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11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일상의 11시는 보통 뭐 하세요? 11시 보통 뭐 하시는 시간이신가요? 주일날 빼고는 평소에 11시는 저는 이제 저희 언니들 불국사에도 틈새 수풀이 있고 하고 저는 이제 11시 되면 수풀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네, 수풀, 왜냐하면 나의 운동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삶을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하거나 오픈하는 시간, 나의 마음을 이제 수풀을 오픈하는 시간인데 수풀을 오픈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제가 수풀 사진을 조금 들고 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무포장을 해가서 설탕을 담아가는 사진이고 그리고 저희 이림 선생님이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쌀 케이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늘 집에서 가져오신 통에다 담아다 주시는 거. 그리고 저희 가게의 전경인데 리필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11시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나 11시 되면 아마 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금 가져와 봤고요. 1시는 뭐 하시나요? 네. 저희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주우러 나가요. 이게 1시에 만나서 나가는데요. 겨울에도 1시, 여름에도 1시였어요. 여름에는 엄청 더운 시간이었어요. 겨울에 저희 아이들, 저희 다하랑 같이 하는 장면의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이렇게 일회용 컵을 500개 정도를 다 씻어가지고 양산에 좋은 환경이라는 이 일회용 컵만 해주는 전국에 2군데밖에 없는 곳으로 보내고 있는데 한시는 이런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는 부분을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플로깅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걸 좀 초대하고 싶어서 제가 좀 자주자주 이 쓰레기 사진을 좀 보여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캠페인을 나가면 황리단길에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시청 앞에 많이 나갔었는데요. 나가면 저렇게 편말을 들고 나갔었어요. 우리가 목소리 내고 싶은 부분들을 담아서 들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요즘에는 쓰레기가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제일 많이 줍는 쓰레기가 뭐냐면 제가 뒤에 사진은 이거랑 똑같구나. 제일 많이 줍는 쓰레기가 뭘까요? 질문입니다. 오, 맞아요. 네. 담배꽁초를 어제도 저희가 다 모아진 담배꽁초를 이제 오랜만에 택배를 한국담배공사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요. 담배가 바다로 안 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담배 플라스틱을 제해주세요. 왜냐하면 필터에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의 건강에도 나쁘지만 이게 바다로 흘러갔을 때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한 30개 컵으로 30개 정도를 담아가지고 담배공사로 갔어요.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아마. 열면은, 근데 나중에는 답장도 오세요. 담배공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필터는 전 세계적으로 필터를 못 바꾼다. 왜 못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필터란 게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신들의 환경 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환경부가 이걸 처리하길 바라는 바다. 하지만 자기들은 이 돈을 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시정할 수 없다. 이런 답장을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 질문으로 편지를 쓰지 않고 바다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바다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다 바다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써서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라는 수줍인이라는 단체가 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몇 달마다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바다로 가지 않는 담배꽁초를 줍는 거
이 부분으로 데이터를 채워놓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우리가 쌓아서, 이 담배 봉투가 시정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이제 부산이랑 제주도에서는 아무래도 길 바닥에 버리지 않는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풀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각자의 영역과 11시랑 1시의 시간들처럼 비닐 대신 장바구니, 티슈, 물티슈 대신 손수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음식은 먹을 만큼만 남기지 않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세상은 평화롭게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평화를 유지하고 싶나요? 저는 이제 제가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기 전에 일상생활 사회연구소 팀 안에서 일상학교라는 같이 이제 모임도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사회가 정치 사회 분야의 책들을 굉장히 좀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바뀌어야지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역사를 알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야지 바뀌지 않을까? 근데 한 몇 년을 정도, 한 5년 정도 좀 지났을 때 좀 고민이 됐어요. 신랑이랑 저랑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잃는다는 거를 세상이 알까? 그리고 세상은 이런 거를 좀, 이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이 변화로 이어지게 만들도록 노력해 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행동에 대한 좀 갈급함이 좀 저한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사실 캠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캠페인 나가는 순간만큼 좀 많이 나 스스로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자유롭고.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같이 하자 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같은 순간이었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세상은 평화롭게라는 걸로 늘 머릿속에 좀 각인돼 있어요. 이거는 최근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던 3월 11일, 우리가 이번에 11주년이 이제 되었잖아요. 11주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경주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그리고 경주는 지금 우리가 이 산 넘어서 바로 있는 게 핵시설이죠.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이 아니어도 되는 어떤 삶의 모양새는 없는지, 에너지에 대한 차원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캠페인을 준비해가지고 캠페인을 진행했던 거고, 이날 한 50여 명이 모였는데, 제가 이렇게 경주 환경운동연합이라는 팀과 같이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 이거 캠페인 한다 하니까 제일 많이 오신 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누굴까요? 경주에서 이런 캠페인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예상은 다른 분들이 하셨다는데 저는 못했던 게 민주노총 분들이 진짜 많아요. 금속노조. 저 사실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분들 막 이렇게 막 우르르르 오셔가지고 딱 팔짱 끼고 이런 거 한두 번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있는데 저는 제가 바랬던 건 사실 아니었어요. 제가 바랬던 거는 소소하고 작은 시민들이 그래도 에너지 이거 핵 아니고는 돼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우리 지금 이 핵시설이 우리 전체 에너지 비율의 30% 미만이에요.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장은 안 되더라고요, 캠페인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거에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저 모양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나의 모양으로도 참여할 수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쫄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기 전에 제가 이렇게 제 휴대폰 화면에 제 눈을 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맨날 이 문구를 좀 써놓거든요. 주님 씨앗을 통해 나무를, 알을 통해 새를,
고치에서 나비를 보도록 영안을 허락해 주소서. 그렇게 되면 모든 피조물을 통해 주님을 뵙게 되고 두려워 말라 내리라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 은선아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고 같은 본질이 있고 비본질도 있어. 하지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는 내 눈을 좀 열 수 있도록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의 이 세상을 평화롭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사진으로 또 공유할 수 있지만은 제가 좀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많이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기사들도 보고 또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팀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청소년 기후행동팀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제주에 제2공항을 짓는 부분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곳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청소년 친구가 학교 수업 시간을 빼고 와서 공청회에 참여했다가 이 친구가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 거를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어떤 이슈였냐면 너가 지금 뭐냐인데 너가 뭔데 기후위기를 말하냐 공부나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이 친구의 눈물과 이 부분에 조롱과 되게 많은 이렇게 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누가 청소년 이렇게 기후 위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올해가 40살이 되었는데 40살이 된 삶을 살면서 저는 계속 1년급 쓰고 열심히 전기 쓰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관심 없이 살고 이렇게 살아왔던 삶들을 살아왔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벚꽃도 빨리 피고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한 게 심각해지는데 청소년들은 느끼는 암울한 마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희망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우울감이 엄청나다고 이제 우리가 뭐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잡지나 이제 기후 위기에 관련된 잡지에 보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느끼는 우울감이 굉장히 심각하대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본주의도 없어지면 내 취업 자리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난 뭘 해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나는 어떤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으면 나는 더 뭘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무기력함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이 하자. 그리고 힘내라. 그리고 너가 쉬고 싶을 땐 내가 힘이 되어주고 너가 목소리 내고 싶을 땐 같이 같이 내줄게. 라는 어떤 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우리가 이렇게 제가 화랑 원화단이라는 뭐 경주의 어떤 학생들 만나는 자리나 이런 걸 있을 때마다 제일 첫 번째 강의로 지난번에 진행했죠. 올해도 같이 예약을 해놨는데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는 팀들을 첫 번째 강사로 모집을 해요. 이제 모셔가지고 강의비를 내고 그 친구들을 응원하는 거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오늘 제가 혜린 언니가 올 것 같아서 혜린 언니 사진을 넣었어.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런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캠페인과 어떤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결국엔 사람이 같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어제 쓰레기를 보냈던 담배꽁초 사진인데 저기에 한 30개 중에 20개 이상은 저희 수풀의 한 분이 이미경 선생님이라고 그 한 분이 늘 그냥 성당 가시는 길에 죽고 성당 나오시는 길에 죽고 그냥 저녁 밥 먹고 산책하면서 죽고 이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늘 자기 베란다에 담배꽁초 냄새가 날 텐도 모아놨다가 쓰레기 줍기 하는 날 되면 들고 오시거든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혜린 언니 사진을 넣으면서 우리 그날 행사를 같이 찍는데 제가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회용컵을 들고 오시면 나무컵을 돌려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나무컵을 돌려주실 때마다 다이용컵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다이용컵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일회용컵은 이거 팩트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언니가 그날
한 6시간 있으면서 한 번도 안 쉬고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슬쩍 넘어갈 만도 한데, 뭐, 페트, 이거 재활용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대충, 사실 하다 보면 참 대충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겨울 때가 있어. 근데,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들과 있으면서 에너지를 받는데, 제가 그날 서아랑 언니가 지금 설명하는 걸 제가 찍어놨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힘이 크다. 그리고 이거는 행진할 때 있는데, 요 뒤에 우비를 입은, 하얀색 우비에 노란색 조끼를 입은 분들은 여기서 가까운 나알이라는 곳에 이주대책위원회에 계신 항분이 할머니랑 거기 분들이에요. 저도 만난 건 그날 처음이었는데 그분들 만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좀 동참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고, 제가 얼굴을 나오지 말라고 해서 사진에 손만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제가 일회용 컵을 쉽게 써요. 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다들 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고마웠거든요. 함께하는 힘이 가장 우리를 세상을 평화롭게 운영해가는 부분에 가장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모임을 좀 소개하면서 좀 끝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고 왔고요. 저희 카카오톡 오픈 카톡창이 있어요. 거기서 경주 환경모임 숲을 검색하시면 저희 진행사항들을 좀 공유하거나 또 일정들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원래 제 예정은 20분이었는데 20분보다 더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으로 끝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